여러분, 혹시 방구석에서 폰만 보다가 인류 멸종?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에이, 설마 싶으시죠? 그런데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조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인구 변화에 대한 건데요. 과연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 어떻게 인류의 인구 엔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는지 그 놀라운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17만 5천.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바로 최근 대한민국의 한 해 출생아 수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최악이어도 최소 35만 명은 태어날 거라고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울한 전망조차 반토막이 나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인구 절벽이요? 아니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2.1이라는 숫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체 출산율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무려 3분의 2 이상이 이 2.1이라는 마지노선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 국가만의 위기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인구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당연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통 인구 감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아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집값은 미친 듯이 비싸지. 애들 학원비는 감당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낳는 거다. 보통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진짜로 그놈의 돈이 전 세계가 동시에 아이를 안 낳게 된 가장 큰 이유일까요? 사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전통적인 경제 논리로는 지금 이 미친 듯한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비싼 집값이나 교육비가 진짜 범인이라면 고소득 국가들만 출산율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틴 아메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물론이고요. 문화가 아예 완전히 다른 나라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출산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이나 경제 문제와는 전혀 다른 아주 거대한 뭔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진짜 범인이 누구냐고요? 놀랍게도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잠깐 돌려볼까요? 2010년 글로벌 4G망이 전 세계에 쫙 깔리기 시작합니다. 2012년 소셜미디어가 말 그대로 대폭발을 일으켰죠. 그리고 2015년 전 세계적으로 남녀가 연애하고 결합하는 비율이 수직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전 세계 출산율 곡선이 꺾이는 시점이 우리 모두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지기 시작한 그 시기랑 소름 돋게 완벽히 겹칩니다. 이걸 우리는 디지털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인간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에 드는 짝을 찾으려는 아주 강한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크린이 주는 그 즉각적이고 짜릿한 쾌락이 그 본능을 통째로 대체해버린 겁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한 곳 꾸미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대신에 그냥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끝없이 화면만 스크롤하는 게 훨씬 편하고 재밌어진 거죠. 완벽한 대체제가 현실의 로맨스를 꿀꺽 삼켜버린 셈입니다. 이거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2010년 이전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요. 전 세계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대면 사교 시간이 말 그대로 싹둑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증발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청년들은 하루에 얼만큼이나 사람을 직접 만날까요? 단 20분입니다. 네, 하루 평균 딱 20분 얼굴을 맞대고 사교 활동을 해요. 하루 24시간 중에 고작 20분 누군가를 만나는데 거기서 대체 어떻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찌릿찌릿한 감정을 교류하고 나아가서 평생을 약속하는 사랑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미션이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고작 반짝이는 작은 화면 하나가 어떻게 남녀의 만남, 그 자체를 이렇게 철저하게 부숴버릴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속 고립이 남성과 여성의 심리, 그리고 사회구조 전반에 미치는 진짜 치명적인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문화적 도약이라는 현상인데요. 글로벌 소셜 플랫폼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아직 꽤 보수적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걸 통해서 서구권의 완벽한 남녀 평등주의나 상위 1%의 정말 화려하고 럭셔리한 삶을 실시간으로 확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괴리감이 생깁니다. 스크린 속 세상은 너무 완벽하고 평등하고 호화로운데 막상 스마트폰을 끄고 문 밖을 나서면 현실의 남녀 관계나 사회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보수적인 모습에 멈춰 있거든요. 눈높이는 이미 저 멀리 우주 끝까지 뚫고 올라갔는데 현실은 바닥이니 정말 끔찍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벌어진 기대치의 간극은 결국 극단적인 양극화로 터져버립니다. 고학력 여성들은 훨씬 더 급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혼란스러운 남성들은 방어적으로 변하면서 점점 더 보수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파트너십을 맺으려면 최소한의 문화적 공감대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완전히 붕괴해버린 거죠.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동거나 결혼 비율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싸한 추측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의 멜리사 커니 교수가 아주 뼈 때리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현실 세계의 남녀 관계 형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꼬집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결혼을 막고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건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아주 명백하게 관찰되고 있는 위기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파국적인 붕괴는 아주 뚜렷한 도미노 현상을 만듭니다. 첫째, 즉각적인 도파민을 찾아서 스크린 속으로 도피합니다. 둘째, 소셜미디어 때문에 한껏 높아진 기대치가 현실과 쾅! 하고 강하게 충돌하죠. 셋째,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면 만남이 뚝 끊깁니다. 마지막, 넷째, 결국 남녀의 결합과 출산율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이 결국 인류의 인구학적 위기로 직결되는 정말 섬뜩한 과정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핵심 결론이 이겁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놔두고 정부에서 막대한 현금을 뿌리거나 땜질식으로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이 깊고 깊은 문화적 단절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통장에 몇백만 원 더 꽂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재미있는 스마트폰을 휙 던져버리고 당장 현실 밖으로 뛰쳐나와 사랑에 빠질 리는 없으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아예 멸종해버리기 전에 기꺼이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올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충격적인 변화들을 한 번쯤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서요. 당장 이번 주말에는 이 화려하고 자극적인 액정 화면을 잠시 꺼두고 진짜 소중한 현실 세계의 온기를 직접 찾아 나서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